예,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2차 조사를 위해 5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할 뜻은 밝혔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는 여전히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과 김건희 특검팀 오늘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인데요. 세간의 관심사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여부입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3대 특검팀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일부가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 오늘 오전 10시, 이제 잠시 후죠.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강 전 실장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회의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회의를 거쳤다라는 것은 심의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기록 자체로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 참석자가 부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총리의 직에 있는 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것을 모두 총괄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의 진술로도 일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은 그 당시 문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추후에 이 날인을 한다라든지 부서하는 행위를 했는데 추후에 했다가 이것이 밝혀진다면 혹시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폐기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전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 전 실장은 옆에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 뭐 일부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그리고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고 본인이 직접 여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길 걸 발생해서 은폐했다, 그러니까 폐기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급하게 신속하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일단 소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시에 서울고검 조사실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소환했다라는 속보가 저희가 지금 전해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보면은 강 전 실장이 작성한 문건에 어쨌든 서명을 한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뭐 한덕수 전 총리를 부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소환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신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교정 당국과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조금 소환의 용이성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일단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좀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서명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책임을 물을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위해 출범을 한 목적성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까지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아마 불러서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특검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내란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란죄에 적어도 방조 내지는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잠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의자로 온 것이냐, 참고인으로 온 것이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특별한 발언 없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 강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강전 실장의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일단 그 법적으로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두고 부른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이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이 뭔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형사 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참고인 신분으로 생각하고 가서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자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그 신분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라는 고지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떠한 혐의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번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조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피의자로서 내가 어디까지 진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진술은 혹시나 뭐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지금 혐의라든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면 예.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좀 부담이 없고 좋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협조도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도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얼마나 물증이라든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한 부분을 아마 오늘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누구의 이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혹은 이제 본인의 판단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요. 한 차례에 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관련된 관계 당사자가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도 소환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고 다양한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의 그 진술을 듣는 것과 동시에 특검에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 사건만 전담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그 사이사이에 소환을 하면서 계속 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계 당사자들의 대질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후에 서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시켰는지 본인이 교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불법적인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란 행위에 방조했다라든지 동조한 자로서 함께 내란죄의 죄책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무를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인 10시부터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동시에 현판식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 현판식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현판식이
현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요. 특검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열게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오늘 아침에 출근길 수사 개시 각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판식 때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1호 수사 사안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특별검사 민중기라고 쓰여있는 현판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현판식 인사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현판식을 진행한 김건희 여사를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의 모습입니다. 특검의 발언도 들어봤고요. 지금은 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직해병 특검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순직해병 특검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재 현판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식은 이번 현판식을 마친 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현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별검사 이명현이라는 현판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 현판식을 비롯해서 지금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 현판식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이명현 특검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지요. 보시는 것처럼 순직해병 특검도 오늘 공식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의 특검 모두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순직해병 특검팀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30일 특검팀으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첫 조사로 이렇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목한 배경에 대해서 특검 준비 기간에도 면담하겠다고 했고 순직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 있는 사람이라서 소환을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어제는 순직해병을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길지 않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짧게 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동시에 현판식을 갖고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순서대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지금 보셨던 이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로 조사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부분부터 그럼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에도 준비 기간을 꽉 채워서 지금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부터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소환을 예고를 한 바 있었고 실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지금 순직해병이 이 당시에 일단은 구조활동 그러니까 민간 활동에 지원을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 지휘 총책임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 구조 지시라든지 어떠한 행위의 지시를 내렸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수색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사항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불거지는 순직해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절차들에 대해서 혹시나 은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확인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첫날부터 그러니까 현판식을 이렇게 갖고 하는 첫날부터 소환을 예고를 하고 조사를 개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속도를 내서 이 혐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병이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사망하게 됐는지 사망의 원인과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게 되는 그러한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혹시나 은폐라든지 축소 의혹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이 특검의 사실 목적이자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통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먼저 소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특검 간에 어느 정도의 뭐 협의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불렀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협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뭐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러한 물밑 작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사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여기 가서 같은 얘기하고 저기 가서 같은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좀 수사에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고요.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정보 공유라든지 이쪽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를 서로 이제 공유해서 유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구조 실패라든지 어떠한 은폐라든지 말씀드린 그런 축소 의혹에 대해서 주요하게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해 만약에 축소라든지 은폐 의혹이 있다면 그 연결고리가 된 사람으로 지금 지적되는 사람이 또 이종호 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의 경우에는 또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외압이라든지 권력이 개입한 여지가 있었느냐라는 그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또 김건희 특검팀의 현판식도 저희가 보셨습니다. 워낙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그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쉬운 용이한 부분은 이미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 진척이 되어 온 수사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리고 활용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손대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수사의 속도가 많이 개진되었고 공범들이 유죄 판단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얘기되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그 유죄 판단을 아직 받아서 지금 확정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확정적으로 된 이 유죄 판단의 판결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 행위에 대한 당사자들이 다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의혹의 대상자인데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손을 먼저 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이종우 전 대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이걸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또 신병을 확보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어쨌든 전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라던가 혹은 직권남용 혐의를 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으로 조금 고민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선 수재죄의 경우에는 이제 비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분범입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건들이 다 달라요. 이 알선 수재죄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직무의 관련성이라든지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이고 용이할 것인가. 물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뇌물죄를 아예 적용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관련 판례를 보면 이 형법 33조에 따르면 신분이 적용되어서 이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직 대통령과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공범 관계 지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고민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었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일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9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라고 이제 지금 통지를 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면은 출석은 하겠다. 그런데 9시가 아니라 10시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뭐 조율의 여지가 지난번처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검에서 워낙 또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9시를 넘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시간 1시간 차를 두고 10시 아니면 9시라고 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되다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명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포영장의 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9시에 해야 된다, 10시에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10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 10시에 부르는 경우가 뭐 빈도로 보자면 많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9시에 소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수사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9시든 10시든 11시든 정해서 통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또 출석을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 1시간 차를 두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의 신경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 전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시에 출석을 하더라도 나는 출석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혐의가 적힌 그러한 이 통보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조사의 대상자가 시간을 정한다라든지 날짜를 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법적으로도 뭐 허용되는 방어권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을
아예 늦게 내가 출석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함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지금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의혹과 관련해서 V의 지시를 들었다라는 녹취록을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V라는 단어가 사실 통상 군에서 대통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V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VIP를 떠올리게 되고 그렇다라면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지시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환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문에 따르면 적국을 이제 이롭게 해서 국가의 적대적인 행위를 유도한다라든지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이제 자초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범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무인기를 일부러 침투시키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외환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인 이 요건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많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일단은 관계 기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무인기가 침투가 됐을 때 그리고 이러한 작전이 수행된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 기술자를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또 물어보는 그 작업도 거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한 가지 줄기라고 볼 수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혐의 조사를 하지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일단 수사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체포와 관련해서 본인이 불법적으로 지시했다라든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라고 볼 수 있는 비화폰 관련돼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삭제 이제 교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방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진행됐던 게 이제 체포방해 혐의였는데 당시에 이 조사가 중단이 됐어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자를 교체해달라 이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다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거부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게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방해하는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자에 대해서 사실 조사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다만 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의 대상자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맞지 않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든지 그러한 그 현장에 이 총경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이렇게 이 고발을 해놓고 그 사람이 나를 조사할 때는 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수사관이라든지 여타의 검사에 대해서도 다 고발해놓고 그래서 난 수사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조금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총경에 대해서 조사자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자료를 구성한 수사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투입하는 것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사실상 관련 당사자가 아님을 또 특검에서 확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고 협조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시간이라든지 날짜에 대해서 모두 다 맞추되 조사다에 대해서만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나 보다.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구나 볼 여지가 있지만 시간도 이 시간이 안 된다. 날짜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야 된다. 조사자까지 어느 검사라든지 특정한 사람이 와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좀 조사 방식이라든지 대상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변호인과 좀 소통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3대 특검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직해병과 김건희 특검 현판식을 열었고 내란 특검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 변호사님과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